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일터로 향하고 누군가는 학교로 저마다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발레리나였던 최혜영 씨. 무대의 멋진 커튼콜을 꿈꾸던 그녀는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임세은 씨의 꿈은 프로 골퍼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해외 전지 훈련 중 교통사고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꿈을 잃어버린 두 사람. 그들이 다시 두 바퀴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외곽의 전원주택. 일어날래? 일어나자. 늦잠 자는 아들을 어머니가 깨웁니다. 올해 32살의 임세은 씨인데요. 엄마 손을 한참 벗어났을 나이지만 여전히 살뜰하게 양말까지 챙겨 신겨줍니다. 괜찮다. 세은 씨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선천적 장애가 아닌 사고 등의 이유로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된 이들을 일컫는 말이죠. 볼게. 내가 할게. 그 후로 세은 씨에겐 머리 감는 일조차 큰맘 먹고 도전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애틋한 마음에 세은 씨가 가는 곳엔 늘 엄마가 있습니다. 이젠 제법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생긴 세은 씨. 그러나 장애를 받아들이고 그 몇 가지를 해내기까진 꼬박 3년이 걸렸지요. 척수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는 물론 손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세은 씨의 일상. 그래서 특별히 만들어진 도구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세은 씨는 타고난 재능과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에 프로골퍼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7년 전 필리핀으로 떠난 전지 훈련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진 말이죠. 의사 선생님께서 걸을 수 없다고, 휠체어를 평생 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믿지도 않았고 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보기 싫고 뭐 정말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다친 거를 뭐 그런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것도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삶. 세은 씨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현실을 인정하기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은 씨가 외출을 합니다. 자동차를 타는 일 하나도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엄마는 무거운 휠체어도 순식간에 척척 분리해 차에 싣습니다.
휠체어와 늘 함께하기에 운전부터 배웠다는 세은 씨.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부터 앞서는 엄마는 오늘도 차 안에 함께합니다.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차 적응하기가. 조금 차 타면 왠지 사고 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더디지만 조금씩 새로운 삶에 익숙해가는 세은 씨. 그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예술극단입니다. 이 바람 위에다가 하나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뱉을 때 뱉어! 발성 지도를 받는 사람들 틈에 세은 씨가 있네요. 그의 새로운 꿈은 바로 뮤지컬 배우라는군요.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극단에선 매년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데요. 얼마 후 있을 오디션 때문에 노래 연습이 한창입니다. 신경 써서 앞부분은 괜찮아. 드디어 세은 씨 차례인 것 같죠? 우리 한 잔 생각나는 밤 이것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울고 있니 내가 조금만 더 갈수록 내려봐. 가서 조금만 더 들이마시고. 사랑하는 사람 힘내자, 힘내자. 그대 소중한 마음이 마음은 임창정인데 호흡이며 배에 힘주는 일이 쉽질 않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졌어. 훨씬. 좋았지. 예, 걸려있죠. 아주 네, 좋아요. 걸려 있잖아요. 건강,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무엇보다 이들이 주인공을 꿈꾸며 열심히 연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죠.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주인공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무대가 꾸며지게 된답니다. 좀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더 많으면 좋지. 같이 해도 돼. 그래서 어떤 곡 뭐 일 할지 이런 거 다 공지가 나간다고 하니까 잘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해오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멋진 작품이 나올 거라고 믿으니까. 난 물어볼 테니까. 파이팅이야? 예. 연이 파이팅. 네. 파이팅. 뭐해? 지금은 아직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연습을 시켜서 무대에 올리고 또 뮤지컬도 함께 공연을 하고 또 이러면서 굉장히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저희들도 또 그거를 좀 함께 도우면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과정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봐요. 예. 과연 세은 씨는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두 사람. 세은 씨는 중도 장애인 중 척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체와 뇌 사이 주요 전달 통로인 척수가 사고로 끊어져 버린 탓에 손상 부위인 경추부 아래쪽으로는 느낄 수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죠. 엄마는 사고 이후 당신의 24시간을 오롯이 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세은 씨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언제부턴가 침대가 되어버린 거실 한 구석의 소파. 엄마는 아들의 짧은 한마디에도 벌떡 일어납니다. 척수 손상에는 많은 합병증이 따르는데요. 특히나 방광 감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밤중에도 2~3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빼내야 하는 일 또한 엄마의 몫이지요. 힘들어도 그냥 옛날에 아기 키우는 것처럼 빨리 일어나게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엄마 소리만 하면 그냥 달려가게 돼요. 엄마의 고단한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오디션을 위한 대사를 외우며 재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세은 씨. 이딴 거 말고 다시 걷고 뛰고 운동할 수 있는 제한을 받게 해달라고. 다시 걸을 수 없다는 말이 차마 안 믿겨 2년 동안 7군데의 병원을 전전하기도 했죠. 맨날 같이 울고 지냈어요. 진짜 그 세월이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진짜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이 바깥 세상하고 너무 다른 그런 생활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제한을 받게 해달라고요. 비록 대사를 위한 연습이지만 이렇게 큰 소리로 그때의 심정을 쏟아낼 수 있기까지 손가락 들어 올리고 콩 같은 거 집으면. 엄마도 세은 씨도 수백 번 마음을 다잡아야 이딴 거 했습니다. 말고 걷고 뛰고 움직일 수 있는 제한을 받게 해달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누워 있어가지고 몸도 못 가누고 그러고 있으니까 일일이 다 해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소대변 처리하는 것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너무 아팠어요. 그게. 그래서 빨리 또 움직일 수 있는 한에서 빨리 재활해서 일어서는 거 그런 거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일어설 수 있으리라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운 거. 그 대신 그에겐 뮤지컬 배우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산 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한 세은 씨의 도전엔 여전히 함께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없다는 거 잘 알아요. 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죠?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가 혼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 걸 못한다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늘 바쁜 아버지와 결혼한 형의 빈자리를 대신해 24시간을 함께하는 엄마다 보니 싸우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싸우다가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눈물도 흘렸다가 웃었다가 그래서 가족인 것 같아요. 다 받아주고 남이었으면 그래줄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젠 엄마에게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오늘은 세은 씨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남 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오. 남들 활동 보조 쓰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전혀 남이 신경 엄마처럼 쓸 게 없어. 하냐고. 엄마처럼 엄마보다 잘할 수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되잖아.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이렇게 옮기는 것도 조금만 도와주고 뒤에서 잡아주면 되는데 항상 그러면 안 봤잖아. 주위에 뭐 나보다 안 좋은 사람들 다 막 혼자 다니고 혼자 다 하는 거. 말은 했지만 사실 세은 씨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일. 뭐 언제까지 계속 옆에 있을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애써 모른 척했던 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임세은 씨와 같은 척수 장애인을 위한 협회입니다. 그리고 협회를 움직이는 중심엔 최혜영 씨가 있죠. 몇 장이지? 25장.
발레리나였던 그녀는 꼭 갔던 25세 임세은 씨와 같은 교통사고로 척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척수장애인 협회라는 곳이고 거기에 제가 이제 장애인식 개선 교육센터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이 직접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 그런 걸 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의 사무실인 거죠. 서류 작업하고 막 이러는 거. 혜영 씨의 이름과 나란히 있는 정낙현 씨는 직장 동료이자 동갑내기 남편입니다. 재활 시절 병원에서 만나 지금은 같은 꿈을 향해 가는 부부가 되었죠. 오늘은 부부가 함께 급히 사무실을 나섭니다. 휠체어 럭비 체험 그 선수들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경기도 하고 진행도 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빨리 가야 합니다. 자칫 방심하기 쉬운 각종 사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은 휠체어 럭비 체험입니다. 혜영 씨가 흐뭇하게 바라보는 곳을 따라가 보니 남편 정낙현 씨가 있네요. 락현 씨는 장애인 국가대표 휠체어 럭비 선수이기도 한데요. 휠체어 럭비 체험을 하며 장애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해 혜영 씨가 함께 이곳을 찾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머리에서 자 다리 들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들죠? 손가락 하나씩 움직여? 안 움직여요. 보여요? 통째로 움직여요. 장난하는 거 같지? 운동신경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직접 자신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혜영 씨. 그녀의 설명에 학생들은 일제히 귀를 기울입니다. 손목까지는 힘이 있는데 손 장애가 있네요. 손에. 흔히들 장애인 하면 떠올리던 선입견과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후천적 장애를 입게 된 이들이 강사가 되어 직접 나선 것이죠. 가위바위보 하죠. 무. 그다음에 찌가 안 돼요. 찌가 요렇게 된대요. 요렇게. 덜 펴져서 요렇게. 이게 약간의 기능이 조금 여러분들 손가락 기능만큼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젓가락질하거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좀 한 번 일어난 사고로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땀이 배출 안 되면 뭐 그저 막연하게 남의 이야기라고 느꼈던 삶이 한순간 사고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학생들은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함께 체험하는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어울려 팀을 이루고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땀 흘리는 사이.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느새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고 장난치는 아이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누구보다 신나하는 이가 바로 혜영 씨죠. 참 좋은 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까운 오빠, 친구 사이처럼 이렇게 적응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그 설명할 때도 장애인이 불편할 것 같다라는 그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멋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이제는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퇴근 후에도 함께여서 좋다는 최혜영 씨 부부는 여전히 깨가 쏟아지는 결혼 3년 차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각자의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 그들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기까지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빨리 서.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결정은 부부에게 또 다른 행복과 여유로운 일상을 선물했습니다. 내가 얘기했다고 본다. 아무래도 장기 내기는 남편의 승리인 것 같죠? 왜 청수야? 장군. 5만 원. 줘. 오늘은 아내 쌈짓돈까지 털어갈 모양입니다. 안 해. 처음에는 다 들어주고 다 양보하고 다 그러더니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화내고 같이 짜증내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그게 좀 속지 않았나? 처음에는 혼자 다 착한 척 해놓고 기섭이 오빠. 여느 연인처럼 자존심 싸움도 하고 소위 밀당도 해가며 연애를 했던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재활병원이었죠. 발레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은 혜영 씨와 다이빙 사고로 같은 장애를 입은 낙현 씨. 두 사람은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했기에 힘든 시간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지마비 이러면 그냥 누워서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장애 특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냥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팔 다리가 움직이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불행하거나 조금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점들은 있겠죠. 근데 그게 불쌍하고 불행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냥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리가 창피한 게 아니니까. 물론 매사에 긍정적이었던 혜영 씨의 성격이 한몫하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이거 왜 여기 있지? 나 이거 빼. 혜영 씨의 활동 보조를 담당하는 아주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척수 장애인에게 소변 처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중 하나가 자가도뇨 기구인 넬라톤인데요. 때문에 위생용품이 늘 구비되어 있어야 하죠. 삽입기는 이제 위생 장갑 거기 바르는 젤 이런 소독액 4년째 혜영 씨를 만나왔지만 아주머니는 올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나는 조금 털털한 편인데 되게 꼼꼼하고 되게 깔끔해. 아무튼 정리정돈이 기가 막혀. 근데 나는 그렇게 다 못해줘. 나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빨래, 청소, 쓰레기 버려주는 거 그것밖에 못해.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대단해. 아이고 저게 엉망이야. 혜영 씨의 대단함은 이뿐이 아닙니다. 힘없는 손 대신 팔 힘을 이용해 머리를 감고 말리는 일까지 익숙하게 해내지요. 몸은 불편하지만 여느 직장인처럼 바쁜 출근 준비를 거뜬히 해내는 부부. 그들은 오늘도 함께 직장으로 향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라톤 회의 중인 혜영 씨. 네네. 그리고 우리는 또 별도로 4월달 안에 그 양성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족에서 회의 내용은 4월 행사 준비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확대라는군요.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돼. 그거랑 관계없이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주다 보면 그게 우리 중앙의 역할이지. 장애를 입은 후 그녀는 우울해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죠.
호텔 푸켓에 4월 1일, 4월 15일. 그리고 그녀의 적극적인 일처리 능력은 빠른 시간 안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콘서트가 하나 잡혀 있고요. 그 재활 과정을 잘 겪어서 사회에 나와서 그 환자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이 환자는 아니거든요.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병원 안에서 훈련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나가게 되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지금 채용센터장이나 저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직장생활을 하거든요. 하면서 아시겠지만 개인의 스케줄이 아침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혀 문제 없이 활동을 하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혜영 씨가 또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에 이제 초기 환자들 상담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막 장애를 겪게 된 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전국의 장애인 수는 약 270만 명. 그중 후천적 장애인이 90.5%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혜영 씨와 같은 교통사고죠. 29살의 조정근 씨는 8개월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마주오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척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심리 치료를 돕는 일 또한 혜영 씨가 맡고 있는 일인데요.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지금이 가장 혼란스럽고 막막한 시기라는 걸 혜영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침대가 좀 잘 움직이는 거였으면 좋겠다. 하늘이 무너졌죠. 그런 감정이 났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얘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너는 이런 상황이라더라. 그런 얘기도 못했어. 욕창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열심히 막 활동하다가 욕창도 걸리면 또 막 몇 달 누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힘겨웠던 시절을 잘 이겨냈기에 그래가지고 올라. 이제 그녀는 그때를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너 얼굴까지 손이 간다. 처음엔 나는 얼굴에 손이 안 가서 얼굴 간지러우면 엄마 여기 눈 막 이러고. 너 처음에 이렇게 자, 그쵸. 안 올라갔어.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 보이는 혜영 씨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정근 씨. 여자친구를 아나요? 에이 말고 여자친구 있을 거야. 친구처럼 건네는 그녀의 우스갯소리에 병실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이 터집니다. 화창한 오후. 빨래가 기분 좋게 마르는 임세은 씨 집 담 너머로 노래소리가 퍼집니다.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오디션을 코앞에 두고 맹연습 중인 임세은 씨. 어디 노래 실력이 그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너무 많은 생각과 그런데 너무 많은 것 노래를 듣고 있던 엄마의 코끝이 점점 빨개집니다. 두었지. 이제 이런 내 모습 나조차 왜 옆에서 눈물 흘리고 그래. 내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혔던 시절 음악은 많은 위안이 되어 주었죠. 오랜만에 눈물 날 것 같은데요.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쪽 넓은 곳을 보면
걷고 뛰고 다시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 더 크게 해도 돼. 아주 크게 내버려. 그래야지.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오늘의 눈물은 좀 더 단단한 내일의 세은 씨를 만들겠죠. 다음 날 세은 씨가 아침 일찍 외출에 나섰습니다. 늘 그랬듯 뒷자리엔 엄마가 함께인데요. 오늘따라 모자의 표정이 왠지 어두워 보이네요.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해. 게다가 갖가지 근심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할 수 있을런지. 이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세은 씨가 미뤘던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활동보조 지원을 원하셔서 저희 기관에 방문하셨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여전히 내키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제 돌봄을 전문가인 활동보조인한테 이제 의뢰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머님의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어요? 임세은 씨가 임세은이 얘가요. 우리 아들이 좀 저기 하거든요. 이게 위생적으로 안 하면은 입원하고 막 그래야 돼요. 소변 때문에. 욕창 때문에. 욕창도 그렇지만 소변. 행여 합병증이라도 생길까 몸이 불편한 자식의 뒷바라지를 지금껏 남의 손에 맡기는 법이 없었던 엄마입니다. 식사. 저 같은 이렇게 심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네, 있습니다. 저희 이용자분들 중에서도 엄마가 좀 걱정이 많이 하셔서 그래서 맺기지 저보다 더 심한 사람 못 믿어하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세은 씨의 홀로 서기를 위해 꼼꼼하게 묻고 또 묻는 모자. 맨날 불안해가지고 남한테 맡기질 못해요. 앞으로는 저희 장애인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제 독립해야 되니까.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그들은 각자의 삶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휴일날 아침 부부가 늦잠을 잘 시간인데 혜영 씨가 침대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아하, 남편을 위해 음식 솜씨를 발휘해 볼 모양인데요. 조금 느리지만 꼼꼼함은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칼을 다루는 일은 손바닥과 손목의 힘을 이용합니다. 연습하다 보니 제법 요령이 붙었지요. 무섭죠? 처음에는 이런 칼이 아니었어요. 이제 용기가 생겨서. 결혼 후 혼자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지만 그녀는 기꺼이 즐겼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음식하는 속도의 한 3배? 4배? 인내심 없으면 절대 음식을 못 먹는? 옛날에 음식 준비하면 하루가 다 갔어요. 한 끼 먹고 나면 이제 지쳐서 골아 떨어지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한 끼를 위해 하루 종일 만들었던 그 시간들이 즐겁기만 했으려고요. 그래도 그 덕에 혜영 씨는 할 수 있는 일이 또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봄내음 물씬 풍기는 냉이 된장국. 둘만의 오붓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더 맛있게 먹는. 알았어.
아내가 몇 번을 물어보고 애교 섞인 호들갑을 떨어야 맛있어 한마디 툭 뱉는 무뚝뚝한 남편. 어쩌면 혜영 씨는 그런 우직함에 더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좋죠.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불편할 것 같고 서운할 것 같고 허전할 것 같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만약에 없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눈물 나죠. 눈물 날 것 같아요. 없으면. 한가롭고 느긋한 휴일 아침이 지나갑니다. 최혜영 씨 부부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열기 위해 바쁘게 준비 중입니다. 남편 락현 씨가 센터장으로 이곳을 이끌어간다는군요. 사실 락현 씨의 기대가 큰 곳은 따로 있습니다. 센터 안 대여섯 평 남짓한 공간. 네, 이곳이 바로 그가 새로운 꿈을 꾸는 장소인데요. 이게 높구나. 얼굴만 보이죠? 아담한 카페를 만들 계획인 두 사람. 이렇게 만드는 거? 통통통 소리가 많이 나요. 이날을 위해 락현 씨는 국내 장애인 최초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놓았다는군요.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는구나. 그리고 바리스타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게 목표고요. 그 보여준 다음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시켜주고요. 이제 바리스타 양성을 해서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곳에서 또 제2의 커피숍이 또 생기고 또 제3의 커피숍이 생기는 게 저희 비전이고 목표죠. 머지않아 바리스타 락현 씨의 커피를 맛볼 수 있겠네요. 누구나 설마 하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한순간의 사고. 그러나 세은 씨와 혜영 씨는 좌절보다 희망을 택했지요. 봄꽃 활짝 핀 4월. 임세은 씨는 뮤지컬 오디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혜영 씨와 남편 정락현 씨는 드디어 예쁜 카페를 열게 된다네요. 그들은 오늘도 꿈을 향해 두 바퀴로 나는 연습을 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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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